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전국 9개 도농업기술원과 손을 잡고 지역 특화작물 10종의 유기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또 작물별 유기재배 안내서를 발간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안내서 발간은요, 최근 환경 보전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유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 재배 매뉴얼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안내서에서 소개된 작물로는 인삼과 가지, 곤드레, 옥수수, 수박, 고추, 양파, 포도, 매실 그리고 무고요. 이 유기 재배를 위한 품종 선택부터 토양 관리, 양분 공급, 병해충 관리 기술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요. 유기농업을 실천하거나 또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안내서는 지역 농가와 관계기관에 보급이 됐고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고의 보약이 가득한 곳이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 가락동입니다. 자, 어제는요 가락동의 한낮 온도가 영상 13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젠 정말 봄인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가락동에 하루 종일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주에 지금 한 중간 정도 이 수요일 경매 상황은요 전반적인 우리네 농산물의 반입량이 조금 줄어드는 날인데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은 네, 평소보다도 더 양이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락동의 이 경매 분위기는요. 저보다는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경매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바로 모셔볼게요. 잠시 오실게요, 경매사님.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현표입니다. 네, 우리 홍윤표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사실 좀 안팎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뒤숭숭하다 보니 양들이 전반적으로 가락동에 좀 꽤 많이 감소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우리 농산물들이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상황은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은요?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물건들이. 네. 그래서 지금 나올 때 보니까 물건도 별로 없고요. 썰렁하네요. 사람도 별로 없고. 경매사님 어때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요 시기에 전반적인 우리는 농산물들이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양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봄 날씨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많지는 않은 시기죠. 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요 시기면 좀 양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데 지금 안팎으로 상황들이 좀 안 좋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상황일까요, 현재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나마 과일류는 양이 없다 보니까 시세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 어떤가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 상황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메르스니 사스니 경매사님 다 가락동에서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과 지금 현 상황을 비교를 하자면은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메르스나 사스 때는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과일 시세가 원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나마 시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락동의 가장 중요한 상황은 우리 농산물들의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분위기는 사실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시세만큼은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몸에 참 좋은 또 우리 과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붉은 토마토죠. 네. 토마토 소식은요, 우리 경매사님과 경매 상황 좀 더 짚게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바로 방금 말씀드린 토마토, 그리고 대파, 그리고 멜론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154톤, 과일과채 719톤, 일반 채소는 4,180톤입니다. 총 6,055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195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봄동 배추는 83.75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는 75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8.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봄동 배추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814원입니다.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24,000원, 오늘 2만 원대로 하락 흐름 나타났네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3,186원 하락했고요. 오늘 평균가 2814원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지금 2월 6일부터 2월 11일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9일 기점 그리고 10일 때 더 한 번 올라주면서 어제 24,000원까지 시세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또 떨어지면서 281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달래입니다. 8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7.6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0.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달래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8,694원, 최고가 68,000원, 최저가는 5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58,694원이고요. 어제보다 한 3,953원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달래 8kg 상품 기준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2월 7일 가격이 58,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 특히나 9일 기점으로 좀 크게 올랐죠. 2월 10일 가격 71,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7만 원 아래 6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91,000원대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4일 가격이 78,000원대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비교하면 지난해가 더 높았고요. 전반적으로 보셔도 지금 지난해가 더 높은 시세를 형성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아무래도 설 연휴의 기간에 조금 흐름이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월 28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월 1일 때부터 그리고 2월 12일 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지난해 흐름 보시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깻잎입니다. 37.2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2.39톤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4.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19,893원입니다. 최고가 24,500원, 최저가는 17,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평균가 19,893원이죠. 어제보다 4,017원 하락했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2월 6일 28,500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졌죠, 가격은. 그러나 어제 다시 한번 반등세 나타내면서 시세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다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 가격 24,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지금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28,000원대였는데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1월 14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46,391원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시세 그래프를 비교해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등하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요. 다시 설대를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다시 또 2월 1일 접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변동폭이 큰 상황이었고요. 2월 1일부터 5일 때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19,893원입니다. 네, 다음은 표고버섯입니다. 18.5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한 20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1.4톤 정도 준 상황입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63,807원, 최고가는 78,000원, 최저가는 54,0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63,807원입니다. 어제보다 더 올랐죠. 1,222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2월 7일부터 10일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 7일 5만 원이었던 시세가요. 2월 10일 때 8만 원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요. 다시금 오늘 올라주면서 8만 원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7만 8천 원까지 회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월 28일 때 지난해 한 9만 원대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7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다가요. 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올해는 좀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상황이 바뀌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도 알아볼 텐데요. 바로 대파입니다.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반입 물량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파 들어온 상황을 보면요. 359.6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336.8톤 정도 되고요. 물량 차이는 한 22.75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17원, 최고가는 970원, 최저가는 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더 하락 흐름을 나타냈네요. 39원 떨어졌고요. 오늘 평균가는 817원이 되겠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인데요. 지금 시세를 보시면 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금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 6일 1,35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2월 9일 때 소폭 다시 오르나 싶었는데 2월 10일 때 다시 한번 주저앉으면서 910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60원 정도 더 오르면서 97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죠. 자, 지난해 그래프와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대파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초반을 보시면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약간 설의 영향으로 이 시기의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또 상승하는 흐름을 올해 나타내면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긴 했지만 2월 5일부터 오늘까지는 또 하락하는 흐름, 지난해 같은 경우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은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입니다.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1,200원이고요. 평균가는 82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국 주시장의 대파 도말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340원입니다. 어제 1,400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한 60원 정도 하락 흐름을 나타낸 가격입니다. 자, 서울이 1,100원이고요. 부산이 1,400원, 대구, 광주가 1,300원, 대전이 1,600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보시면 부산, 대구, 광주는 어제와 같은 가격인데 서울은 100원, 대전은 200원 정도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년과 비교했을 때 대파 도매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 2,211원인데요. 오늘 가격이 871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죠.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지금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이 가장 많이 하락 흐름 나타냈고요. 1,140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대파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오늘 새롭게 합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노순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망을 해주실 텐데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바로 대파입니다. 반입량과 시세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2월 상승기준 대파 반입량 총 2,2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0톤 증가했습니다. 상품 기준 대파 금일세는 킬로그램당 817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평년 대비 41%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입량이 늘면서 시세 같은 경우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꽤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반입량이 증가한 데는 주출하 지역의 작황이 주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겨울 대파 주출하 지역은 전남 신안군과 진도군입니다. 지난해 생육기 태풍과 가을 장마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었지만 최근 따뜻한 기온과 적절한 강우로 작황이 호전되어서 생산 단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파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겨울 날씨가 또 생육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9년산 겨울 대파 생산량은 또 어느 정도가 될까요? 통계청 기준으로 전남 지역 겨울 대파 재배 면적은 3,700헥타르로 평년 생산 단수를 적용할 경우 전 평년보다 증가한 약 12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12만 톤 정도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겨울 대파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파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대파 가격 평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인데요. 현재 대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전남 지역의 채소 가격 안정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장 격리 중에 있고 또 전남 지자체 주관으로 추가 시장 격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소비 확대를 위해서 2월 19일까지 특별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경락가를 통해서 확인해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파 가격이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지금 겨울 대파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겨울 대파 주산지죠 진도군과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진도군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장 박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대파 생산량의 약 40%를 자랑하는 주산지 바로 진도군인데요. 현재 진도 대파 작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진도군은 2019년산 대파 재배 면적은 1,612농가가 1,137헥타르 겨울 대파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9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대파 청과 뿌리가 손상되는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지속된 겨울철 따뜻한 날씨와 적정 강우로 인해 평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 증가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좀 어느 정도로 생산량이 많아진 건가요? 지난해 1,223헥타 약 4만 3천 톤이 생산되었으나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1,137헥타에서 약 4만 4천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생산량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평년보다 작황이 좋아서 풍작은 이뤘지만 농가들은 좀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농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단순 국내 생산을 떠나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 유지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분기점 가격이 오르는데 대파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대파 시세가 좀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네요. 네, 대파 시세는 현재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산지 유통인과 농업인이 거래하는 평당 포정거래 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평년 대비 약 60에서 70% 하락한 가격인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뭐 산지 거래가 어렵다 보니까 출하까지 부진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진도군에서 농가 소득 안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서 이 대책 마련에 좀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을까요? 진도군에서는 전체적인 산지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채소 가격 안정제 계약 물량과 전남도 수급 안정 사업을 통해 2월 내 진도군 재배 면적의 약 9%인 97헥타를 선제적으로 시장 중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도 약대파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서울 양재, 성남, 수원 등 농협 매장에서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농협 아나라 클럽에서 진도 약대파 직거래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뭐 이 직거래 행사라는 게 농가와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두 좋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행사기도 한데요. 대파는 또 다 똑같은 대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진도 대파의 매력을 알려주시면 소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도 대파는 타 주산지와 다르게 연백부는 약간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도 대파만의 특유 맛과 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해 식감이 매우 좋습니다. 따뜻한 땅, 맑은 공기에서 자란 진도 겨울 대파를 소비지에서 많이 찾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향도 좋고 뭐 식감도 좋은 진도 대파 많이 좀 소비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파 농가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겨울 대파 시장은 생산량이 문제가 아닌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파 재배 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과 수급 조절을 위해 채소 가격 안정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대파 농업인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하루빨리 겨울 대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대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대파 수입량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네, 2019년 기준 대파 총 수입량은 7만 톤으로 신선 대파 6천 톤, 건조 대파 1만 4천 톤, 냉동 대파 5만 1천 톤이 수입되었습니다. 네. 올해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수입 동안 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대파 수입량은 국내산 대파 가격 등에 따라 정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파 가격 약세로 수입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제 수입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냉동 대파는 국산 대파 대비 가격 등락폭이 적고 절단 가공 형태의 유통으로 고정 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 약 5만 톤 정도는 그대로 수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겨울 대파 가격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 부진인데요.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이 더 좋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파 소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식업계와 마트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참고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외식업계 매출이 약 35%가량 감소했다고도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외식업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파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또 하나 격정인 게 소비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출하 물량은 또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2월 대파 출하 상황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좀 전 산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산지 출하 대기 물량도 많고 겨울철 온화한 기후로 생산 단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당분간 출하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네,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출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의 대파 시세도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네. 낙관적이지 않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추후 대파 반입량과 시세는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대파 출하 대기 물량 증가로 반입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한 소비 부진으로 대파에서는 전 평년 대비하고 계속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대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는 푸른 부분이 긴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 연백부가 긴 게 또 좋은 대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 대파 흰줄기에요. 사과보다 5배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풀에는 알리신 성분이 있어서요. 이 혈액 순환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늘, 양파에 이어서 대파까지도 좀 건강을 네. 위해서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408.5톤입니다. 어제는 353.7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54.82톤 증가했습니다. 감귤, 금귤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41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3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4만 원, 자, 오늘은 지금 39,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죠? 581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2월 6일 보시면 42,024원으로 4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조금 하락하면서 2월 10일 이틀 전 가격 37,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폭 회복을 하면서 오늘 39,000원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라봉도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1,41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1,400원대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지금 44원 정도 하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6일 지금 10,000원 아래였습니다. 9,296원이었고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습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11,462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소폭 좀 하락하면서 11,41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오늘 107.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06.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6,76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3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36,000원대 평균가, 하지만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467원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6일 보시면 39,473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2월 7일 때 한번 하락했고 또 2월 9일에서 10일 넘어가면서 한번 또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10일 가격 28,000원대에 형성돼 있었고요. 이후에 가격 다시 좀 회복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평균가 36,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도 보시죠. 오늘 140톤 물량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0.5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0.54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죽향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42,63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가 44,593원이었는데 오늘 지금 42,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959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7일 보시면 5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지금 10,000원 이상 빠지면서 2월 8일 가격 4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었고요. 이 가격 2월 90일 이후에 또 상승했다가 2월 10일 이후로는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최고가 5만 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20일 때 크게 좀 뛰는 상황이 보이면서 1월 20일 7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24일부터 2월 초반까지는 지금 지난해 가격에서 높은 구간이 있었고요. 1월 28일 이후로 올해 가격이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2월 들어서부터는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2,634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멜론입니다. 멜론 경락가도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론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7.794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7.26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2,64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6,000원대 형성됐던 평균가 오늘은 32,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보다 4,07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죠. 자, 2월 7일 3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소폭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 2월 10일부터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1일 가격 41,000원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오늘의 최고가는 38,000원입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38,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 36,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1월 14일부터 1월 20일대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1월 20일 이후로 올해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2,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평균가 27,002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멜론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오늘 34,8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어제는 35,2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00원 하락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이 38,000원, 부산 34,000원, 대구 33,000원, 광주 35,000원, 대전 34,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은 모두 어제와 같은 가격, 서울은 2,000원 하락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평년가는 지금 32,033원이었는데요. 평년가보다 2,767원 더 높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지금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서울 가격을 보시면 평년가 33,533원보다 4,467원 높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멜론 경락가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멜론 반입량과 시세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락 도매상 반입량은 전주 1일 10톤 정도 반입되던 것이 이번 주에는 6에서 8톤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평년 시세는 8kg 상품 기준으로 34,000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평년과 비교해서는 약 8%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멜론 주 출하 지역의 작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멜론 주 출하 지역은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고 네. 일부 충남 부여 지역과 경남 함안 지역에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작황은 미세먼지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전후로 인해서 생육이 늦어지고 있는 것 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 멜론 같은 경우 연중 출하되면서 명절 선물이나 계절 구분 없이 지금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됐는데요. 현재 소비 동향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최근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멜론 생산이 감소했는데요. 소비도 그에 따라서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시세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좀 많이 변하면서 멜론 재배지가 점점 더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멜론 재배 면적은 좀 어떤 추이를 좀 보이고 있나요? 네, 멜론 재배 면적이 2009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1,454헥타로 조사되었는데요. 올해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멜론 재배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작목 전환을 하고 있고 또 멜론 재배 일정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작물이라 신규로 농민들이 진입하기도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배 면적은 줄고 있지만요. 고품질화 신품종 멜론이 또 많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올해 특히 기대되는 품종이 있을까요? 네, 노을 멜론이라고 함안군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품목이 있습니다. 네. 멜론을 쪼개면 특유의 상큼한 향이 나서 식감을 자극하고요. 껍질 부분이 다른 멜론에 비해 훨씬 얇아 소비자들의 인기가 있는 멜론입니다. 또 2018년에 첫 선을 보인 하미과 품종이 4월부터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파파야 멜론보다 당도가 높고 미식가들의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좋은 품질의 또 새로운 멜론들이 좀 생산이 돼서 해외 시장에서도 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멜론의 수출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멜론은 주로 신선 상태로 수출이 되는데요.
2009년도 2,410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수출량은 1,560톤이었습니다. 올해도 수출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지난해 약 3달러 선을 넘었을 거로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수출량은 감소하겠지만 단가는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을 때는 멜론은 이 수출량과 재배 면적도 줄고 좀 소비마저도 예전만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멜론 전국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좀 성과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사업량은 165억 원으로 전년 148억보다 11% 정도 성장했습니다. 자전 강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작황 부진과 품질 저하에도 불구하고 직거래 거래처 신규 개측 등으로 2019년도 매출은 약 1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이 멜론 전국 연합회 목표나 계획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2020년은 멜론 전국 연합 사업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도 산지 생산자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또 재정비해서 연중 출하가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다음 판매 채널과 물량도 확대해서 지난해 대비 약 한 10% 정도 증가한 180억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안정적 판매 가능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목표를 꼭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소비자들도 많이 좀 드시면서 소비 부진한 것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경매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23.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2.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0.35톤 증가했습니다. 네,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70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1,658원의 평균가였는데 오늘 평균가 2만 원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953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6일 보시면 2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하루 만에 3,000원 정도 빠지면서 2월 7일 가격 22,000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이후에 좀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9일 이후로 다시 회복하는 듯 보이더니 어제부터 다시 하락 흐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최고가 23,000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그래프가 지금 반대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월 14일 21,958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이후에 좀 하락 흐름을 보였고 지난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 2월 초반대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올해 가격은 상승하고 지난해 가격은 하락 흐름 보이면서 가격이 좀 역전됐습니다. 오늘 가격 19,705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보성군 17,300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장수군은 16,769원이었습니다. 전남 화순군 16,751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부여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26,000원, 평균가 19,777원이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토마토 도매가 표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오늘 38,600원이고 어제는 37,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1,600원 지금 상승한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이 38,000원, 부산, 대구, 광주 모두 38,000원, 대전이 41,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4,000원, 그리고 부산은 2,000원, 광주는 2,000원이 상승했습니다. 대구와 대전은 모두 어제와 같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평년가 보시면 3만 원 아래입니다. 29,360원이었는데요. 평년보다 지금 9,240원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지금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대전 가격을 보시면 평년가 27,933원보다 무려 13,067원 높은 41,000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토마토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우리 홍현표 경매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현표입니다. 네, 경매사님. 와, 비가 내리는 수요일이에요, 경매사님. 네, 비 많이 와요. 네, 비 많이 와요. 네. 자, 비 내리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선물한다고 하는데 뭐 장미꽃 한 송이 가져오셨어요? 경화를 위해서? 장미꽃 대신에 네. 빨간 토마토 준비했습니다. 예, 넣어둬요. 이따 먹을게요. 어쨌든 자, 붉은 장미. 아니 왜 제가 꽃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뭐 이 꽃시장 화훼 쪽 상황도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안 좋다면서요?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에 뭐 졸업 시즌이 대목인데 대목이 지금 완전 망가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훼 쪽이 좀 가장 상황이 안 좋다 이야기를 제가 방송 전에 조금 나눠봤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많이 취소가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붉은 빛깔의 토마토입니다. 우리 토마토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반입량이 많지 않아서 경매 분위기는 양호했습니다. 네, 양호했다고 합니다. 사실 양호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엽채류 쪽, 채소 쪽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또 과일이나 과채 쪽은 분위기가 그래도 좀 평년의 분위기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경매사님. 오히려 지난해보다 좀 좋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양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는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양을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반입량 토마토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일까요? 오늘 완숙 토마토 반입량은 약 24톤으로 어제와 비슷하였고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네. 20% 정도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더 늘어났어요, 양이요. 이게 어때요? 지금 평년 이제 들어오는 양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양이 그래도 적정량이 좀 반입되고 있는 거죠? 평년으로 따지다 보면은 양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많이 부족해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작황이 좋지 못해서 2월 1, 2, 3월 달 그 양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도 그만큼 작황이 부진한 상황으로 양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양이 부족한 상황, 즉 양이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앞서 뭐 계속 반복했지만은 시세는 크게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양에 따라서 시세가 물론 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에 맞게 소비가 또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세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경락가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토마토는? 오늘 레드 계열 완숙 토마토는 5kg 상품 기준 21,000원에서 23,000원 형성되었고 핑크 계열 완숙 토마토는 반입량이 많지 않은데 10kg 상품 기준 33,000원에서 38,000원 형성되었습니다. 네. 자, 레드 계열이 사실 가락동에 반입되는 토마토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뭐 핑크 계열은 워낙 지금 소량 가락동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선성한 시세가 지금 특품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고 경락가는 지금 한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오늘? 최고가는 오늘 부여에서 출하되는 레드 계열 완숙 토마토가 5kg 기준 26,000원까지 나왔고요. 전라남도 장흥에서 고흥에서 출하되는 핑크 계열 완숙 토마토가 4kg짜리 24,000원 경매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좀 좋은 시세를 형성하는 토마토는 뭐가 좀 다른가요, 변호사님? 이 산지에서도 관리하는 이런 방법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시세를 항상 받는 이런 토마토들은요. 네, 맞습니다. 뭐 중도메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물건 상태도 좋고요. 또 중도메인 거래처에서 꾸준하게
그 물건을 찾는 바람에 최고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형성한 시세 사실 레드 계열 토마토 최고가가 오늘 26,000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26,000원 이 시세는요, 뭐 극히 소량이잖아요, 교매사님. 네, 한 분이 그렇게 나왔고요. 아, 한 분 시세예요? 네, 한 명. 네. 네. 한 분 시세 우리 뭐 말할 것도 없네. 그러면 평균 시세 우리가 요거 오늘 한 21,000원, 23,000원. 네. 예, 요게 지금 이제 주종 시세이고, 야, 그 한 분은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시세가 잘 나와요? 일단 색이 엄청 좋고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붉은 빛깔이 선명하고 그리고 균일하며 이제 광택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이렇게 광이 좀 나야지 또 시세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토마토는요. 21,000원에서 오늘 23,000원 주종 시세인데 레드 계열입니다. 지난해하고 시세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일까요? 그리고 좀 올랐죠? 예. 지난해 2월 중순 시세가 5kg 기준 16,000원에서 18,000원이에요. 지금 뭐 대충 5,000원 정도 이제 비싼 시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시세의 흐름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000원 정도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은 와, 꽤 많이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게 좀 비단 양이 지금 적게 들어오는 이유 하나일까요, 변매사님? 양도 양이지만은 뭐 그만큼 소비가 받쳐주니까 또 중도매인 재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 시세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토마토는요, 가락동에 재고도 그렇게 많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매인들의 어떤 구매력도 좀 제대로 받쳐주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양호한 편이지만은 이제 그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네, 그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때 토마토 어떤 지역들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현재 레드 계열 완숙 토마토는 전라남도, 화순, 보성, 또 전라북도, 장수, 김제, 익산 등 주로 호남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날씨가 더 포근해지면은 어느 쪽으로 내려가요? 창녕? 경상남도 이제 창녕이나 창원 쪽에서 이제 서서히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요 시기에 교매사님 어때요? 좀 새롭게 또 주목받는 이런 품종들이 토마토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지금 맛있는 그 대저 토마토 있잖아요. 지금 출하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요. 주 출하 시기는 3, 4, 5월 달 보시면 됩니다. 네. 대저 토마토. 네. 사실요, 지금 핑크 계열이 가락동에 반입 때는 이제 반년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핑크 계열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게 대저 토마토라고 합니다. 이게 좀 맛이 좀 달고 짭짤한 단짠 이런 맛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준비하셨어요, 그래서요? 맛 좀 볼게요, 오늘요. 단짠 대저 토마토. 예. 아직 안 들어왔네요. 네, 안 들어왔네요. 부산에서 네. 오는 거라서 조금 네.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경화를 위해서 또 전날 좀 미리 이렇게 챙겨 놓으신 줄 알았죠. 예, 요즘 부쩍 빈손으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어때 생육 환경 좀 어때요? 요즘 생육 좀 상황들이 우리 토마토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왔고 일조량도 계속 부족해서 지금 토마토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아요? 네. 아, 교매사님은 또 말이 언제 끝나는지 제가 지금 항상 기대가 됩니다. 교매사님,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런 생육 환경이나 이런 날씨적인 부분은 어떻게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철이지만은 지금 올해 봄까지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10월 달에 이제 정식한 토마토는 이제 세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이제 착과율이 많이 떨어지고 착색이 불량하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외웠군요.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매사님, 토마토 좀 보여주세요. 네. 요 시기 좀 선호하는 토마토, 아우 붉다. 이게 좀 오늘 최고 시세 받은 토마토 혹시요?
최고 시세는 아니에요. 예. 한 2등 정도? 2등 정도? 그런데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좀 품질 한번 볼게요. 어때? 선호하는 토마토는 좀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이제 착색비가 좋은 것을 선호를 하는데요. 약 80% 정도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붉은 빛깔이 고르고 선명하며 이제 광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준비하셨습니다. 봐도요, 이게 지금 1등도 아니고 한 2등 정도, 토마토로는 한 2등 정도인데도 참 빛깔 곱고요. 앞뒤로 봐도 색택이 빠짐없이 아주 고르게, 이게 한 거의 뭐 90% 이상인 거죠. 100% 아니에요? 80% 정도 보시면 돼요. 이 네, 정도가.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올려보내 주신다면은 사실 뭐 시세 받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요식의 건강에 대한 관심들 참 많으시죠. 변호사님,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또 과채 중에 하나가 뭘까요? 토마토입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 좀 많이 드시라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맛있는 토마토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홍영표 경매사님은 저 어색한 웃음이 늘 매력적인 것 매력적이세요. 같습니다. 네. 자, 토마토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마토 반입량과 시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설명절 이후에 온 비와 기온 하락으로 주산지 생산량이 감소해서 가락 도매시장 내 반입량은 120톤 내외로 설명절 정도 비슷한 반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반입량 감소와 중도매 구매량이 양호하고 또 최근 유통업체 행사로 인해서 시세는 크게 상승된 상황입니다. 네. 뭐 현재 주출하 지역의 작황 상태도 궁금한데요. 어떤 편인가요? 정식 시기 태풍 영향으로 인한 입식 지연이 있었고 또 수정이 되지 않는 산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설명절 마지막 날 비와 또 최근 기온 하락, 그다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산지 작황에 영향을 미쳐서 숙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에 뭐 태풍이 불었고 또 비가 많이 왔던 것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봄까지도 토마토 생육에 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토마토 궤양병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토마토 궤양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토마토 궤양병은 아주 뜨거운 한여름을 제외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잎과 줄기 과실에서 발생하고요. 전파되는 가장 큰 운반체는 종자이며 지역적으로 오염된 기후에 의해서 다른 온실로 전파됩니다. 25 내지 27도에서 잘 발병되고 지난해 충남과 경북 지역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 궤양병이 발생해 전체 수확량이 30%가 감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토마토 궤양병의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약제가 없기 때문에 병 발생 이후에는 방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올해 좀 토마토 상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토마토 전체 재배 면적 얼마나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품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전에 토마토 궤양병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전임이 주 원인이므로 무병 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식물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작업은 이슬이 있는 오전엔 피하시고 작업 기구는 뜨거운 물이나 소독약품 등으로 소독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발병된 밭은 다른 작물로 1년 이상 윤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네, 토마토 궤양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꽃샘추위가 이제 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농가에서 좀 어떤 관리를 미리 좀 해둬야 할까요? 동절기에는 일조량이 적고 온도가 낮아 착과수를 줄여야 하고요. 네.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15 내지 17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낮 기온 상승되고 해서 환기했을 경우에는 일몰후에 환풍구를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네, 농가에서는 이 부분 꼭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올해 토마토 상황 계속해서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토마토 전체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떤 품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기까지도 좀 짚어주시죠. 2020년 농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토마토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5,875헥타르 전망되고 있는데요.
재배 비중은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특히 대추방울토마토는 지속적으로 소비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토마토 수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신선 냉장 상태와 케첩 등 소스류 형태로 가공되어 대부분 수출되고 있는데요. 네. 신선 냉장 상태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수출국인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자국 농산물에 대한 이제 불신으로 인해서 네.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로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달 토마토 반입량과 시세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주산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 가락시장 내 일 평균 반입량은 70톤 내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생산량이 증가가 어렵고 또 개학 이후 학교 급식 등 물량의 증가로 시세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감자 순위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323원입니다. 최고가 598원, 최저가는 149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평균가 1원 떨어졌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195원이네요. 최고가는 3,160원, 최저가는 1,380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5,242원, 최고가는 8,600원, 최저가는 2,610원입니다. 어제보다 113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자, 깐마늘 국산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933원, 최고가는 8,300원, 최저가는 4,99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와 같습니다. 네, 청상추 100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1,008원입니다. 최고가 1,720원, 최저가는 560원에 거래됐네요. 어제보다 평균가 5원 더 떨어졌습니다. 멜론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473원입니다.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9,500원이고요. 어제보다 31원 더 상승했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194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585원, 돼지 목살은 1,524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5,012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요. 이 사흘은 춥고 예전엔 또 나흘은 포근해서 네네. 이 삼한사온으로 불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요즘은 삼한사온이 아니라요. 삼한사미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 말 요즘에 모르면 안 되겠죠. 3일은 춥고 또 4일은 미세먼지가 또 심하다.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제는 뭐 미세먼지가 또 중요 관리 대상이 된 게 사실인데요. 농촌진흥청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 2019년 11월에 도입된 것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산불 예방을 위해 동력 파쇄기 보급을 확대해서 영농 부산물 처리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농진청은요 오늘 3월까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동력 파쇄기를 활용한 고추대, 깻대, 잘라낸 나뭇가지 등 영농 부산물 파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새 농업인 실용 교육 등을 통해서 영농 폐기물과 영농 부산물의 노지 소각 금지를 안내하고 영농 부산물 퇴비화를 위한 파쇄 작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네.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세먼지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좀 벗을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노순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콜라비와 단감, 고구마에 대한 시세 정보 다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